연락처 프로그램 버전 0.4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변경을 할 생각이냐면 이 멤버 변수 컨택트를 무조건 이렇게 생성하는 게 아니고요. 생성하는 게 아니라 생성자 안에서 파일에서 읽어오는 코드를 만들려고 해요. 파일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시작될 때 파일에서 딱 읽어와서 그 다음에 여기 이 멤버 변수에다가 저장을 딱 해주면 그 파일에 있는 내용이 항상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어있는 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서 읽어온 내용을 저장하게끔 할 거예요. 그렇게 기능을 변경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셀렉트와 여기 있는 셀렉트는 사실은 변경할 내용이 없어요. 변경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이 어레이 리스트가 파일에서 읽어온 내용이 될 거고 파일에서 읽어온 내용을 그대로 리턴해주면 그게 전체 검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파일에서 읽어온 어레이 리스트가 될 것이고 그러면 해당하는 인덱스에 있는 값 하나를 딱 꺼내서 그거를 리턴해주면 되기 때문에 셀렉트는 변경할 게 없어요. 셀렉트는 변경할 게 없고 인서트는 변경할 게 생길 수 있어요. 인서트는 자 여기에서 add를 하게 될 거예요. add를 하게 될 건데 여기는 메모리에 있는 어레이 리스트란 말이에요. 일단 그럼 메모리가 바뀌어 있죠. 메모리가 바뀌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내용을 파일에다가 write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에 한 줄이 추가가 될 거예요. 파일에다가 써주세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었기 때문에 데이터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파일에다 write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코드를 여기다 넣으려고 해요. 이따가 제가 그거는 작성을 해드릴게요. 마찬가지예요. 업데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데이트도 여기 있는 기능들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예요. 네. 검색하려고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인덱스와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이라고 한 데이터들이 있으면 그리고 그 업데이트 하려고 하는 인덱스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업데이트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바뀔 게 없고요. 바뀔 게 없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변경이 되면 그때 뭐 하자? 파일에다가 변경된 내용을 write를 해주자. 그러면 언제든지 셀렉트는 똑같은 내용을 셀렉트를 해올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딜리트도 마찬가지. 딜리트를 하는 로직까지는 똑같고 인덱스가 정상적인 범위냐 검사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거를 지우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어레이 리스트에 있는 거를 지웠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파일에다가 write를 하는 거예요. 그 코드가 여기에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DAO 인플만 바뀌면 메인에서는 바뀔 게 없어요. 단 요 버전 번호 출력하는 거 요 정도만 바꾸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 클래스 이름부터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컨택트 메인 3번 있죠. 컨택트 메인 3번. 근데 요거는 패키지 버전 0.4에 있는 거예요. 버전 0.4에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이 클래스 이름 있는 데서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보세요. 뭐가 있냐면 리팩터가 있고요. 리팩터 옆에 보시면 리네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리네임. 클래스의 이름을 변경하실 때에는 리팩터 리네임 기능을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를 04 이렇게 바꿔볼까요? 그리고 엔터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떠요. 뜨는데 컨티뉴 딱 해주세요. 자, 어디가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클래스 이름을 바꾸는 순간 무엇도 같이 바뀌었을까요? 클래스 이름을 바꾸는 순간이요. 파일 이름도 바뀝니다. 제가 우리 클래스 공부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퍼블릭 클래스의 파일 이름은 퍼블릭 클래스가 속해 있는 파일의 이름은
그 클래스의 이름과 파일 이름이 같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약사항이 생기는 게 뭐예요? 하나의 파일에는 퍼블릭 클래스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두 개의 퍼블릭 클래스는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리팩터 리네임을 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두 개를 한꺼번에 바꾸려고. 그냥 이름 바꾸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이건 에러 나요. 이게 에러가 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에러 났죠. 에러 나는 이유가 클래스의 이름과 파일의 이름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에러예요. 그래서 이러면 파일 이름도 바꿔야 되고 클래스 이름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바꾸실 때에는 리팩터 리네임을 이용해 주시면 좋아요. 리팩터 리네임. 자, 그리고 버전 0.4 여기만 바꿀게요. 그래서 요렇게와 요렇게만 바꿨습니다. 요렇게와 요렇게만 바꿨어요. 되셨죠? 그래서 준비가 됐습니다. 저희 준비가 됐고요.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컨택트 DAO 인플로 다시 갈게요. 컨택트 DAO 인플로 가셔서 우리가 어디를 수정할 건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기를요. 여기서 생성 안 할 거예요. 여기서 생성 안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만드는 순간 에러가 나버립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컨택트가 만들어져 있을까요? 만들어져 있지 않을까요? 만들어져 있지 않죠. 만들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는 여기는 널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널이면 어디가 에러가 나냐면 그 연락처에다가 add 하는 거. 없는데 add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select에서도요. 널인데 ge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에러가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어디서 할 거냐? 이거를 어디서 할 거냐 하면 여기서 할 거예요. 여기서 할 건데 자, 이렇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지금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는 디렉트 폴더가 있죠. lecture 00.contact라고 하는 여기가 working directory, current working directory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이 current working directory 밑에다가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려고 해요.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요. 그 폴더 밑에 연락처를 저장하는 연락처.da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 파일에다가 어레이 리스트를 저장을 하고 읽어오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실행이 됐을 때 저 폴더가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뭐 강제로 지워버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 여기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에요.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 current working 디렉토리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생성하려고 해요.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미 만들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고 없으면 네, 데이터 폴더가 없으면 생성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폴더가 있다는 얘기는 저기에 폴더가 있다는 얘기는
그 폴더 안에 데이터 파일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을 또 할 거냐면 데이터 폴더에 있는 컨텍츠라고 할게요. context.dat 파일을 읽어서 멤버 변수, 여기 멤버 변수 있죠? 멤버 변수 필드 컨텍츠에 저장하려고 할 거예요. 할당이라고 할까요? 할당.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초기화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데이터 폴더에 있는 그 파일을 읽어서 이 필드를 초기화. 그러니까 초기화한다. 값을 저장해 준다. 어레이 리스트를 저장해 준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생성자에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왜 생성자에서 왜 이런 일을 하냐면 생성자가 여기서 한번 호출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성자가 호출될 때 그런 작업들을 딱 해놓고 그러면 인스턴스가 완전히 생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인스턴스를 리턴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멤버 변수들이 다 초기화가 된 상태로 리턴이 될 것이고 그걸 이용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 프라이빗 생성자에서 할 거예요. 프라이빗 생성자에서 할 거고 한 번밖에 호출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가 데이터가 뭐 이렇게 잘못된 일은 없어요. 싱글턴으로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뭐 A라고 하는 화면이 연락처 정보를 변경하고 파일에다가 써버릴 수 있어요. 근데 B라고 하는 화면은 이 파일에다가 써버린 내용을 몰라요.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싱글턴으로 만듭니다. 싱글턴으로. 자,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하고요. 여긴 이따가.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디가 바뀌면 되냐면 생성자를 통해서 여기가 만들어졌으면 생성자를 통해서 데이터가 초기화가 됐으면 셀렉트는 이제 남은 것들을 보죠. 여기 셀렉트는 크게 데이터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인덱스로 검색하는 것도 크게 바뀔 건 없고요. 인설트를 하는 곳이 어레이 리스트가 변경이 된 거예요. 그죠? 어레이 리스트가 변경된 거죠. 어레이 리스트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파일에 변경된 어레이 리스트를 write 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우리가 메서드로 만들려고 합니다. 메서드로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이 똑같은 작업이요. 어디서도 또 일어나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업데이트. 인덱스가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연락처에 그 해당 연락처 정보를 가지고 와서 그 해당 연락처 정보에 이름을 바꿔주고 전화번호를 바꿔주고 이메일을 바꿨으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파일에 정상적으로 라이트가 끝났으면 리절트 1이라고 해서 정상적으로 생성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작업이 또 어디서 필요하냐면 여기 딜리트 하는 곳, 인덱스를 가지고서 딜리트를 하는 곳도요. 인덱스가 우리가 삭제할 수 있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으면 이게 어레이 리스트가 변경이 된 거잖아요. 어레이 리스트의 내용이 변경이 됐으니까 변경된 어레이 리스트의 내용을 파일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고서 라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없었으면 성공이라고 바꿔 결과를 만들어주고 성공이라고 하는 결과를 리턴해 줍니다. 자, DAU 인풋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죠? 아닌가요? 금방 될 것 같지 않아요? 함수들만 잘 만들어주면, 그죠? 함수들만 잘 만들어주면 여기가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같은 파일에서 만들지 않을 거예요. 다른 파일로 만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나중에는 파일을 이용하는 버전도 있을 거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버전도 있을 거예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버전과 버전에서는 여기 파일에다가 라이트하는 이런 코드들이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 없는 함수, 메서드들을 같은 클래스 안에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셀렉트나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나 이런 기능들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든 파일을 사용하든 공통적인 기능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 내용은 바뀌지만 파일에서 셀렉트를 하느냐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를 하느냐 그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결과는 같은 거잖아요. 근데 파일에다가 라이트하는 메서드를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을 거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클래스가 가지고 있을 거냐. 얘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거면 그거는 데이터베이스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얘가 파일을 이용하는 거면 파일을 사용하는 클래스한테 맡기면 되겠죠. 그래서 좀 클래스를 분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자, 그래서 src 폴더 밑에서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 이름은요. 패키지 이름은 Azure 컨택트 그 다음에 파일 util이라고 할게요. 패키지 이름을 만드실 때는요. 대문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소문자만 사용을 해요. 네, 전부 소문자만 사용하셔야 돼요. 파일 유틸리티 뭐 그런 의미, 그런 의미로 만든 거고요. 자, 그 밑에서 클래스를 만들게요. 클래스. 우리는 컨택트를 다루는 거여서 컨택트 파일 util 이렇게 만들게요. 방금 저희가 생성한 파일 util이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서 컨택트 파일 util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finish. 자, 이렇게 하면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파일 만들어졌고. 우선 우리가 상수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상수들이 필요할 것 같냐 하면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폴더 이름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락처 데이터를 저장하는 데이터 파일 이름. 이거는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바뀌는 게 아니니까 이거를 퍼블릭 공개된 상수로 정의를 해놓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 어디서나 어떤 클래스에서나 얘네들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 거냐면 public static
자바에서 상수를 정의한다라고 하면 public static final 생각하시면 돼요. public static final. 이름이기 때문에 문자열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 dir underscore dir 그리고 파이널 변수를 선언하실 때에는 자바 개발자들이 보통 모든 그 문자를 전부 다 대문자로만 만듭니다. 이거는 이렇게 꼭 이렇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건 아닌데 대부분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건 이거는 못 바꾸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데이터라고 할 거예요. 아까 우리 워킹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라고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죠? 워킹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라고 만들기로 했고요. 이게 데이터 폴더예요. 그 다음에 스태틱 파이널 역시 마찬가지로 스트링인데 데이터 파일이라고 만들 거예요. 자, 이거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는 DAT 이렇게 만들 겁니다. 위쪽에 있는 게 데이터 폴더 이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데이터 파일 이름입니다. 자, 됐고요.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는 목적은 뭐 우리가 요거 무엇을 흉내내는 거냐면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스 클래스 기억나시죠? 매스 클래스는 자바에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점을 찍으면 왜 안 나오지? 저기 그거 안에 있어야 돼요. 어떤 메서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는 지워버릴 거니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자바에서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없어요. 모든 메서드들이 보면 전부 다 스태틱이에요. 수학에서 절대값을 리턴하겠다. 뭐 그 다음에 a 코사인 값을 리턴하겠다. 뭐 a 사인 값을 리턴하겠다. a 탄젠트 값을 리턴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학 관련된 함수들이 있는데 전부 다 s가 붙어 있죠. s. 스태틱이란 말이에요. 스태틱. 객체를 생성할 수가 없어요. new, mass.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매스는 생성자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프라이빗으로 만들어버려요. 프라이빗으로. 그래서 아예 객체 자체를 생성할 수 없도록 만든 거예요. 객체 자체를 생성할 수 없고 단지 기능만 이용해라. 그런 의미인 거예요. 매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우리도 그거랑 비슷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파일 리드 라이트 하는 그 기능은 리드 라이트라고 하는 메서드만 만들어주면 끝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굳이 객체를 생성하고 생성된 객체에서 메서드 호출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유틸리티 클래스들을 설계를 할 때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할 일은 없어요. 네, 생성자에서 할 일은 없어요. 멤버 변수 초기화할 것도 없고요. 초기화할 것도 없고. 네,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메서드가 필요할까? 이 클래스에서 퍼블릭이면서 스태틱인 메서드가 필요해요. 퍼블릭이면서 스태틱인 메서드가 필요한데 이 메서드들을 누가 사용을 할 거냐면 contact DAO 인풋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contact DAO 인풋에서 아까 우리가 정리한 게 있었죠. 정리한 게 뭐였었냐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에 데이터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에 그 폴더에 있는 contact.dat라고 하는 파일을 읽어서 필드를 초기화하겠다. 그러니까 폴더를 만들어주는 메서드가 필요할 것 같고 리드를 하는 메서드가 필요할 것 같고 그죠? 네. 그런 메서드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투두 부분을 또 찾아보면 파일에 array list를 write 해주는 메서드가 필요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적어도 3개가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utility 클래스에서 필요한 게 3개 정도, 적어도 3개가 필요한데 폴더가 없으면 만들어주는 기능. 그 다음에 파일에다가 write 해주는 기능, 파일에다가 read 해주는 기능. 요 3개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메서드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우선 파일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게요. 파일을 리턴하는 메서드를 만들 건데 initialize data dir 메서드 이름이 좀 길긴 하지만 일단 에러는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만 하면 일단 에러는 없습니다. 파일은 임포트를 하시면 돼요. 컨트롤 스페이스 하셔가지고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이런 메서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initialize 초기화하겠다 그런 뜻이죠. 데이터 디렉토리를 initialize 하겠다. 이런 메소드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 주석으로 우리가 만들 내용 주석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는 폴더가 없으면 생성하고 그 생성된 파일 객체를 리턴하는 메서드. 그래서 리턴은 무엇을 할 거냐면 데이터 폴더를 관리하는 파일 객체를 리턴을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아직 남겨둔 거예요. 우리가 할 일로. 자, 그 다음에요. 이런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폴더 만드는 거 했었잖아요. 그죠? 폴더 만드는 거 했었어요. 그 다음엔 또 어떤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냐. 아까 read write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read write. 자, 이것도 스태틱으로 만들 거예요. 객체 생성 없이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태틱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리턴 타입은 뭘로 할 거냐면 리스트. java.util.list입니다. java.util.list. 그 다음에 리스트가 저장하는 타입은 컨택트. 컨택트는 모델 패키지가 가지고 있죠. 모델 패키지. 임포트 보여드릴게요.
java.util.list가 임포트 되어야 되고요. add.java.contact.model.contact. 자, 이 클래스는 어디 있는 거냐면 우리가 만들었던 클래스예요. 여기. 모델이 MVC에서 모델 패키지 클래스잖아요. 그죠? 여기서 만들었던 거. 자, 요거를 리턴해주는 read data from file 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에러는 없어야 되니까 만드는 건 나중에 만들고요. 어떤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에다가 얘가 write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거꾸로 했군요. read 읽어드리는 메서드. 그 다음에 파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그 파일 이름을 가지고 있고 뭐 디렉토리 폴더 이름도 파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파일도 파일 객체를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파일에 대한 그 파일 객체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파일을 읽을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여기를 파일을 주려고 해요. 파일 타입. 이거는 뭐 만들기 나름입니다. 꼭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얘가 할 일은 뭐냐면 파라미터에 파라미터에 전달된 파일 객체가 있죠. 파일 객체. 이게 데이터 파일이에요. 데이터가 저장된 파일. 파일 객체 파일 객체에 저장된 이라고 할까요? 파일 객체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읽어서 객체를 사용해서라고 할게요. 파일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파일 객체는 데이터 파일이 아니에요. 데이터 파일을 가리키는 녀석이지 데이터 파일 자체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객체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연락처 정보를 읽을 거고요. 읽었으면 무엇을 리턴해 주면 되냐면 그 리스트 데이터 파일에 저장된 리스트를 리턴해 주면 됩니다. 연락처 정보를 리스트 객체로 리턴을 해준다.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런 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그래서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연락처 데이터가 저장된 여기서 얘기하는 파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바의 파일 클래스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파일은 좁은 의미의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관리해주는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 객체. 원래 파일은
디렉토리도 될 수 있고 파일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파일과 넓은 의미의 파일을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리턴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 파일에서 읽은 데이터는 무슨 타입이 될 거냐면 array list contact 타입겠지가 될 겁니다. 이거를 리턴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정리하고 저희 쉬운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이제 또 어떤 게 있으면 될 거냐면 write 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read를 할 수가 있고 write를 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write 같은 경우에는 파일에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파일에다가 쓰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그냥 void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write data to file 이렇게 할게요. 이런 메서드를 만들려고 하고요. 그럼 여기서 파라미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어디에 write를 할 거니까 데이터를 파일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그게 뭐냐면 리스트 컨텍스트 데이터를 어디에? 파일에.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write data to file이니까 파일에다가 write 해야 될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파일에다가 write 할 거냐 이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메서드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만 해보는 거예요. 실제로 구현할 때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얘가 할 일은 파라미터로 전달된 데이터를 파라미터에 전달된 데이터를 파일에 쓰는 기능, write 하는 기능을 할 거예요. 특별히 뭔가를 리턴할 필요는 없고 데이터는 파일에 저장할 데이터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파일에 쓸 데이터고요. 타입은 리스트, array 리스트다. 컨택트를 저장하는 array 리스트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저장하는 파일을 관리하는 데이터 파일을 관리하는 파일 객체다. 이런 정도의 기능이 있으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메서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틀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틀을 잡아봤고요.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시겠죠? 네, 이제 요거까지 하면 이제 파일에다 데이터들이 저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 있으신가요?